안녕하세요.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정재승이고요. 올해 우리는 미디어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디어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디어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게스트 분들이신데요. 웹툰 작가 윤태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서울 웹툰 아카데미 박이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학생들하고 웹툰을 공부하고 있는 박이나라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이제 여전히 미생 시즌2 작업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생 시즌2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단행본을 또 내야 돼서 그 단행본의 표지 사진 촬영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작업들은 어떤 걸 준비하세요? 야후라는 만화가 지금 드라마화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나 그쪽 영화 제작사하고 이제 미팅 몇 차례 거쳐서 했고 그 다음에 파인이랄지 이끼랄지 그 다음에 최근엔 어린이라고 남극 만화 그것도 이제 영상화 논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팅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작 미생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차기작에 대해서도 자료나 이런 것도 수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교수님은 원래 청각문화산업대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2020년 8월부터 서울 웹툰 아카데미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웹툰 아카데미는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1년을 3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고 총 2년 6학기제로 운영하는 웹툰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와, 웹툰 작가 양성 프로그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어떤 분들이 지원하세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상자들로 입시를 해요. 똑같이 일반 대학처럼 입시를 해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보면 기존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들어오고 다니다가 다시 휴학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희는 멘토링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웹툰이라는 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작가분들한테 이 순간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거의 약간 1:1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과정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굉장히 인기일 것 같아요. 많이 좀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작가들과 현업에 계시는 교육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어서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플랫폼이나 제작사나 이런 데서 저희 이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석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냥 최근에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인턴십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하면서 좋은 작가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화 지형도와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서 최전선에서 창작 활동 또 젊은 작가들을 만나고 계신 두 분께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창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방식으로 또 이 변화를 실감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걸 출발하고 싶어요. 어차피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잡지 만화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그 잡지에서 누군가 지면을 비워줘야 제 자리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데뷔를 처음에 했지만 저 스스로 이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생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데뷔할 때에는 이도호 선생님이 펑크를 내셔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제 데뷔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웹툰에서는 이게 무한 캔버스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그 플랫폼의 초기 화면에 작가 순이 노출되는 것도 n분의 1로 끝없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작가들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이름 하나가 더해지면 되는 거라서 어쨌거나 그때에 비하자면 지금은 굉장히 허들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허들이 낮아져서 내가 나한테 지금 좋은 상황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잡지 만화 할 때는 많아봤자 작가가 25명, 20명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400명의 작가가 일주일 단위로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거의 네이버, 카카오 두 개 플랫폼을 합쳐 보면 1,000명이 넘는 작가가 작품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연재되고 있네요. 지금 당장 데뷔한 작가의 작품을 선택받기란 매우 어려울 거란 말이죠. 허들은 낮아졌지만 우리 스스로가 매우 허들을 높인 치열한 경쟁주의가 돼버렸죠. 근데 그렇게 그런 플랫폼들이 성장해서 이제 웹툰의 시대가 됐다라고 할 만한 것이 2010년 정도 무렵인가요? 제가 이제 이끼를 가지고 다음 만화 속 세상에 온 게 2008년 이쯤이었는데 이미 그때도 그 이전부터도 강풀 작가가 워낙 그랬죠. 많은 부분을 이제 레벨업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문화생으로 출발해서 열심히 그림 그리시다가 지금 웹툰 시대 플랫폼으로 그래도 가장 빨리 옮겨간 작가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일단 저희 출판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반감이 큰 곳이었죠. 크죠. 왜냐하면 독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만화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맞네요. 아마추어들이 노는 곳이다라고 생각들을 했고 또 초창기에 웹툰 그 플랫폼에 나와 있던 작품들이 그림이나 이런 측면으로만 보자면 저희 같이 이제 문화생 생활을 거쳐가지고 데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림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처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뭐 웹툰이 잘 되고 있었잖아요. 뭐 김풍 작가는 그때 CF도 찍었고 강풀 작가의 모든 작품들은 거의 영상화가 계약이 다 됐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가고 있지 하면서 이제 작품들을 몇 개를 보기 시작했죠. 강풀 작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던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독자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러웠지만 여기는 이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무시했던 이 작가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이잖아요. 그쵸. 큰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이제 좋은 공간에 기존 기성 작가가 약간 무혈 입성하는 게 약간 좀 부끄러웠어요. 그게 좀 또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네요. 제 스스로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였고 독자들과 피드백하는 것이 출판 만화 작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원고를 올리자마자 독자들의 피드백이 댓글로 올라오고 거기에 좋은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웹툰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유료 웹툰 사이트라는 게 생겼고 거기에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웹툰을 단지 들어갈 명분이 없었을 뿐인 건데 다행히 유료 웹툰 사이트가 생기면서 이건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제일 많은 댓글이 19개 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만화에 이끼에 그때 이끼를 제가 연재를 처음 했었는데 제 와이프 댓글 하나 담당 기자 댓글 하나 편집장 댓글 하나 제 댓글 하나 제 후배들 댓글 그 사람들 빼면 실제 독자는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다른 플랫폼들을 봤을 때 과연 무료가 진짜 무료인가. 이 온라인 환경에서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만화를 보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쓰고 그 만화가 노출이 되어 있는 플랫폼에는 제 구작이나 옛날에 했던 작품들 강풀 작가 옛날에 했던 작품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 출판 만화 시장에서는 옛날에 했던 작품들은 이제 만화책 만화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만화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 만화가 어지간한 히트작이 아니면 그 책장에 꽂혀 있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밀려나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제 작품이 계속 그 안에 남아 있고 연재됐을 때 독자들의 댓글이나 클릭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게 무료가 아니고 게다가 이건 영상화나 다른 측면으로 내 만화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뭔가 쇼룸 같은 느낌이 더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맞죠. 만화 플랫폼에 제 만화가 있게 되면 만약에 제가 영화 제작사 직원이라면 옛날 같았으면 만화방에 가서 가장 유명한 작가 허영만 이연세 만화를 먼저 뽑아서 보고
회사에 들어가서 허영만 작가 요번에 신작 나왔던데 요거 영화 한번 해보죠 라고 했을 거예요. 신인 작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웹툰에서는 만화방에서처럼 돈 내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안에 클릭수랄지 인기 순위랄지 또 댓글을 보면 댓글의 숫자 그다음에 댓글의 내용에 따라서 충성도 얼마나 이 작품을 진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서치 기능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업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 스스로도 보게 되는 거고 네. 예전에 제가 허영만 선생님한테 자꾸 제가 편집부한테서 지적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출판 만화 할 때. 그래서 허영만 선생님한테 선생님 작가가 편집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허영만 선생님이 야 그건 당연하지. 내가 지금 만화를 30년째 그리고 있는데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 신인 기자가 내 만화를 담당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내 만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겠니? 내가 더 잘 알겠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편집자 마인드로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되게 제 작품을 편집자 관점에서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제 1번 독자니까 또.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화 플랫폼에 노출되어 있는 제 작품의 정보들 그다음에 내밀한 자료는 제가 그 편집부로부터 제 정보는 다 받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저로 하여금 제 작품의 차기작을 기획을 할 때에도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서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부류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명확한 근거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무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좀 내 스스로 내 작품에 대해서 갖게 되는 책임감, 좀 더 제 작품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혹은 제대로 작업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출판 만화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뭐 보내고 할 때의 프로세스하고요. 지금 이제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를 할 때 하고 작업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물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달라졌지만 되게 근본적으로 출판 만화 때는 그 편집부 쪽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주류인 지금 현재 인기 장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요구를 하죠. 연재물이고 잡지 만화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풀샷보다는 그 상체 위주의 얼굴 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갈컷이라고 막 머리 크게 나오는 대갈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몸 전체 배경도 많이 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 만화의 몇몇 그 스피드하게 빠르게 가는 드라마성 작품들을 보면은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클로즈업되고 있고 표정 변화나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만화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저같이 배경이나 이런 정황샷 같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작가한테는 굳이 왜 그렇게 그리냐 이제 그 연재하기만도 너무 힘들 텐데라는 주장들을 하면서 좀 원하는 바대로 소재나 어떤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컸죠. 이 플랫폼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노출되는 작품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압박은 좀 덜한 편이지만 작품 소재 밸런스는 되게 중요할 거예요. 출판 만화보다는 좀 쉬운 편한 소재를 정할 때 그런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잡지 만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옛날 잡지사에서는 잡지 자체에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단행본을 제작하면서 그 단행본을 소개하기 위한 말하자면 소개 안내문 같은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단행본으로 묶였을 때 여기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게 출판사의 구조였으니까.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는 연재 자체가 수익의 모든 것이고 원천이고 이게 이제 달라졌다면 굉장히 달라진 거죠. 빠른 이야기 전개. 웹툰은 진짜 예전에 비해서 시선을 확 끌고 계속 연재를 하려면 빠른 이야기 전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거 더 신경 쓰세요?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주문은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가 편집자 같은 마음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작가들 요즘 작가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 훌쩍 넘어가거든요. 어떤 맞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사실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적어도 나레이션 몇 줄로라도 압축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고 싶은 구질구질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요즘 작가들 보면은 그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훌쩍 넘어가는 것에.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클라스를 끝까지는 못 보고 앞부분 보고 드라마도 앞부분 조금 봤는데 정말 갑자기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몇 년 후가 확 되고. 예, 네 작가가 너무 편리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독자가 동의해 준다면 그럼요. 뭐가 문제인가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늙은 것 같아요. 예. 캐릭터 디벨롭 할 때는 어떠세요? 옛날에 비해서? 저는 이제 독자한테 보여지는 게 10이라고 친다면 작가가 쥐고 있어야 될 거 한 150에서 20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몇 회를 연재를 하다 보면 독자와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미 노출된 걸 기반으로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독자들 중에서 저보다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은 얘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만 제 작품에 빠져가지고 그 룰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이럴 때에는 옛날 출판 만화 때에는 독자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도 에이 만화니까 하면서 그냥 봐주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바로 댓글에 그 비난이 들어오죠. 문제 제기. 그러니까 설정 오류 혹은 너의 과대한 그 왜곡. 가령 옛날에 추리 소설, 추리 장르에 대한 11계명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하죠. 보면은 모든 캐릭터는 초반에 다 나와줘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짜잔하고 갑자기 클라이막스 때 이건 몰랐지 하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칙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 설명된 바가 변형되지 않고 쌍방 간의 존중이 독자와 작가 간의 존중이 이루어지면서 가되 이 사람한테 서로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로 이 주인공이 폭발해야 되는 거죠. 증폭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댓글에서 집어내는데 이 댓글 문화라고 하는 게 이 웹툰과 출판 만화를 구분짓는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꼼꼼히 막 보지 않고 스크롤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림의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한 컷에 대한 몰입감을 예를 들어 출판 만화로 보자면 과연 우리가 출판 만화에서 한 컷 한 컷에 몰두했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페이지에 몰두했다. 이게 맞죠. 맞죠. 그 페이지에 있는 5컷, 10컷을 흐름대로 우리는 봤지 한 컷을 뚫어지게 물론 웹툰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컷을 뚫어지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있어도 모든 한 컷 한 컷을 우리가 열심히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흐름대로 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피디한 진행을 할 때에는 초기 앞부분보다 훨씬 그림체가 점점 뒤로 갈수록 러프해지죠. 속도감을 위해서 정보의 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림이. 드래곤볼 앞부분을 보면 그림이 굉장히 정교하고 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지만 뒤로 갈수록 스피디한 액션씬들이 많아지면서부터는 그림의 정확도보다는 액션의 흐름, 이 관성의 흐름이랄지 이런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지 빨리 넘기라고. 그쵸. 베가본드 같은 경우는 멈춰 있기를 바라거든요. 작가가. 예. 그러니까 드래곤볼 같이 그리면 독자가 빨리 넘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나레이션, 그 중요한 나레이션이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베가본드는 정말 사람을 몇 명 잔혹하게 죽인 다음에 저 처연하게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달이 떴다. 요 문장 하나가 가령 이 문장 하나가 이 사람의 모든 상념을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 페이지에 사람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니까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는 거죠. 캐릭터 발밑에는 풀 하나하나에도 다 줄기 다 그려주고 위에 구름도 다 그려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스크롤 만화에서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내러티브 상에서 시간을 건너뛰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씬과 씬 사이에서 그 점프 컷이랄지 또는 되게 연속된 컷을 보여주면서 슬로우 모션 같이 늘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작가들. 그러니까 리듬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출판 만화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양한 변주들을. 왜냐하면 출판 만화에서는 1회 연재할 때 페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컷수 제한을 기본적인 커트라인은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커트라인인 거고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스스로 속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절을 하고 있죠. 네.